시장이 지금 오늘은 약간 좀 지지부진한 약간 약보합의 흐름은 보이고 있는데 네. 정상적으로 올라야 될 종목들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 그러니까 이제 방과후 수업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오늘 대다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온라인 교육주에 대해서도 차라리 빠질 때 매수를 하시라. 그렇죠. 지금 올라가는 거 말고 빠지고 있는 것을 매수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알스포트 얘기는 오늘 아침에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각을 제대로 세웠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익절가만 제대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가격 제한법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한가가 나온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제가 옷 벗겠다고 얘기 드렸던 뭐 카카오 역시 41만 원 부근까지 이제 4만 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게 10%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10%도 안 남았는데 어찌됐든 잘 올라오고 있어서 너무나 다행인데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이죠? 예, 춤을 춰야 되니까요. 예, 옷을 안 벗는 거는 다행이다 싶었는데 네. 예, 춤을 추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굳이 우리 변영인 대표님이 이상한 공약을 제가 제시하셔서 선곡을 좀 제가 해도 될까요? 어떤 선곡을? 저 이 박사. 저 그 곡 말고 저희가 옛날에 그 벨라루스 갔을 때 있잖아요. 예, 러시아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예, 러시아 음악. 예. 네. 그 테트리스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어두컴컴한 데서 들었던 음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상하게 또 흘러가시네. 저분의 그 눈빛이 이상하게 흘러갈 때 제가 항상 두렵습니다. 예, 어떤 얘기가 나올까 싶어서. 네. 자, 어찌됐든 뭐 시장의 지금 부분은 뭐 저희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상황이 오히려 지금 시류에는 맞지 않느냐. 사실 조정은 좀 들어와야 되는 장은 맞거든요. 근데 오늘도 건전한 조정이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또 위험한 장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하고 손세정제가 오늘 또 강하게 올라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마스크 손세정제도 빠질 때 담아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마스크 손세정제도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어찌됐든 뭐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시장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300명대가 다시 넘어갔다는 게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죠. 자, 오늘 첫 번째 에이스 첨보 이 뭐 전기차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첨보는 지금 계속 올라요. 뭐 거의 빠짐없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7월 자세한 얘기 좀 들려주시죠. 7월 30날 저희가 이 조정 시제 매수,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업황 회복 기대감, 그다음에 이거는 중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7월 30일 당시에 어떤 주가가 한 9만 원 후반에서 10만 원 초반에 형성이 돼 있었는데 오늘은 아까 18만 원까지 제가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반납은 했는데 자, 첨보는 대규모 투자가 이슈가 있었죠.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7월 30일 날 첨보는 종속회사를 통해서 1,500억 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배터리용 전해액 첨가제 공급 확보를 위한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차 투자는 310억, 내년 4월 30일을 준공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1,200억 원의 투자는 2023년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현재 캐파는 500톤 규모의 이 전해액 배터리 이 소재를 만드는데 현재 캐파가 500톤이라면 2차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8배죠. 12배죠. 12배가 넘는 6,000톤, 연간 6,000톤의 캐파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어떤 실적 기대감 우리가 이제 미리 선취해 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첨보가 이후의 어떤 흐름은 자, 이제 올해 뭐 당장 매출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적은 아닙니다. 내년 4월, 즉 내년 2분기부터 이 관련된 실적이 조금씩 나와질 것으로 보이고 3분기, 4분기가 좀 기대가 되는데 이 회사는 2021년, 22년 그리고 2023년 그 다음에 저는 2025년까지도 괜찮다. 12배가 넘는 생산 캐파를 확보했다는 것은 현재 어떤 실적에 대비해서 그만큼 많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주는 구간, 조정시 재매수 구간을 적극 저희가 추천드렸는데 첨보가 단기에도 좀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시대에도 딱 어떻게 보면 맞는 종목인데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다수 또 좋습니다. 지금 네네. 흐름 자체가 좋아서 지금 테슬라 데이, 그러니까 테슬라 배터리 데이, 네. 예, 배터리 자꾸 이러니까 자꾸 사투리처럼 느껴져요. 예. 빠떼로요? 예, 아니요. 꼭 그거를 저런 식으로 재미없게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뭐 예, 참 한 번씩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세요. 예. 저희 팬층이 좀 있습니다 이게. 그런 썰렁한 농담에 네. 예. 다음 얘기할게요. 첨보는 뭐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특히 지금 오늘 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네. 있다는 것도 첨보의 상승 요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증설이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뭔가 그렇죠. 이제 매출처라든가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추가 수주 물량이 확보가 됐을 때 네. 이제 증설의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데 단순 추가 물량 추가 수주 확보에 대한 부분 갖고도 증설하지는 않죠. 이게 지속적이냐 지속적이지 않을 것이냐는 것을 회사는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지속적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증설을 하게 된 거니까 그만큼 또 증설에 대한 또 실적 반영은 그 이후에 또 나타나겠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장기 성장세가 저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 관점에서 지금 어찌됐든 15만 원대를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네. 단기간 50%가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은 크리스탈입니다. 네. 크리스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크리스탈도 오늘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이게 저희가 최근 8월 20날이었죠? 죄송합니다. 8월 지난주에 저희가 크리스탈에 대해서 지속적인 AS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조정 시 항상 하락폭이 적당히 크게 나오면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어떤 팩트 사항들이 좀 있었죠. 회사는요, 이 간암 치료제 후보 물질인 아이발티 노스타트가 미국 식약처에서 조건부 10%가 희귀 의약품으로 이제 지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미국의 어떤 그 임상 시험의 허가 신청 시에 비용이 또 면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세제 혜택이 50%가 됩니다. 예. 즉 연구개발비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희귀 의약품 지정이라는 건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맞고, 두 번째는 이게 임상시험으로 본격화될 경우에 시판 허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조건부 시판 허가라는 건 어떤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임시적인 어떤 이 투약 여부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상시험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서라든가 충족 보고서를 마치고 난 이후에 최종 이 시판 허가 승인을 득해야 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크리스탈이 이게 이제 계속 뭐 진행됐던 어떤 부분들은 코로나19 관련된 카모스타트라는 후보 물질도 있고 아이발티노스타트라는 이제 별도의 후보 물질. 크리스탈이 갖고 있는 3가지 정도의 바이오 이 파이프라인은 지속적인 어떤 성장세, 다른 바이오 회사의 파이프라인이 조금 다양한 것에 대비해서는 크리스탈이 그래도 조금 더 임상 시험에 가시화될 성과를 좀 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조정시 재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예. 21% 정도 아까 상승을 했다가 예. 상승폭을 좀 반납은 했거든요. 예. 자, 이제는 우리가 오늘 시점에서는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 크리스탈의 뭐 어떤 지금 성장세가 좀 좋기는 한데, 네네. 지금 뭐 어찌됐든 지금 차트상의 모양을 잠깐 보면요. 네. 크리스탈이 최근에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기적인 저항대였던 17,000원대, 이 17,000원대를 뛰어넘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한번 터치하러 내려올 수 있는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그때 매수 전략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매수 전략을 잡기 전에 어느 정도의 조정을 지금, 즉 지지대 구간까지는 좀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그건 17,000원 약간 빠진 16,800원에서 16,000원 초반까지 저는 매수를 좀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한 번은 조정이 지금 나올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단기적인 조정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가격 조정이 살짝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윗꼬리를 이렇게 크게 달면서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윗꼬리 크게 달면서 거래량이 수반되면 이건 다시 한번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대량 거래는 어찌됐든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1327만 차라리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네. 이게 윗꼬리를 달지 않고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출회가 안 된 상황에서 윗꼬리가 나오는 거는 괜찮은데 네.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가 나왔다. 그러니까 종가까지 끝까지 이제 정가가 고가가 되는 이런 그렇죠. 흐름을 보여줬으면 사실 이 거래량이 의미가 있어요. 네. 종가가 고가가 되면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거래량을 수반시켰다. 네. 이건 의미 있는 거래량이죠. 근데 밀려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수반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이건 차익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렇죠. 역시 이걸 이제 여기서 수익을 보고자 하는 큰 물량들은 오늘 빠져서 다시 저가 매수를 공략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 관점에서 보시면 딱 지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조정 안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 뭐 100% 맞다는 건 어디 있겠습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인데.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리스탈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성들을 부분을 보더라도 올라가는 건 분명하나 네. 조정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크리스탈이 약간 시장의 신뢰가 그렇게 높이 쌓여 있지 않다는 데에 기인을 두고 기인에 두고 보시면 딱 맞는 내용이란 얘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저도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 관점에서는 이게 뭐 단기 급등을 할 때는 이미 매수 타이밍을 좀 놓쳤다는 그렇죠. 거죠. 놓쳤다고 봐야죠. 오늘 같이 21% 이제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오늘 대량 거래를 수반하는 양봉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방송 이전 그러니까 저번 주 정도에 우리가 추천드렸던 구간에 저가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뭐 단기에 괜찮은 시세를 볼 수 있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은 위험한 구간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조정이 다시 나오는 구간에 그래도 저가형 매수를 한번 노려봐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17,000원대 이제 아마 지금 네. 아침 프로그램 난 가벼운 게 좋아 코너에서 한번 다뤄드렸고 특히 이제 코로나가 살기 쉬운 환경 즉 에어컨 자체가 습하고 차다 이 내용을 갖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 지금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와서 어찌됐든 25,000원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오늘도 신고가가 나왔어요. 예, 오늘 신고가 신고가가 또 나왔는데 자, 이 서울 바이오시스가 오늘 급등세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어제 아파트 한 라인에서 예, 그렇죠. 감염자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질본에서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면 야, 이거 아파트 한 라인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조죠, 엘리베이터. 그죠? 엘리베이터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화장실을 통해서 환풍기, 화장실 그렇죠. 환풍구를 통해서 그게.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집도 안전하지 않다 하는 게 우리 아침 김주호 앵커의 얘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살균 소독을 해야 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그 관점에서 서울 바이오시스 올라온 거고 지금 공기청정기 저는 이제 아침에 공기청정기 얘기 드렸는데 공기청정기 매출이 이걸로 또한 기대감이 좀 생길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자, 서울 바이오시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했는데 네. 어찌됐든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뭐 좀 긍정적으로 계속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일단은 올해는 서울 바이오시스를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창사 이래 2분기 최대 분기 매출을 했습니다. 1,000억을 했죠, 매출에. 그러니까 즉 어닝 서프라이즈도 서프라이즈인데 창사 이래 1,000억 돌파예요. 상징적 의미를 떠나서 이 회사의 호황기가 시작됐다. 이런 관점에서는 서울 바이오시스는 조금 좀 깊은 조정을 주더라도 3분기에 우리가 실적 발표, 그 다음에 내년 감사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의 손익구조에 따른 실적 발표에도 한 번 더 반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서울바이오시스는 좀 단기 급락 시에는 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서울바이오시스가 오를 만큼은 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을 했는데 예, 예. 이게 조정 이후에 다시 또 2차 상승을 준비하는 듯한 차트거든요. 예. 이거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 재확산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3단계 격상도 저는 기정사실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소위 우리가 올해 이제 3월을 기점으로 봤을 때, 2월, 3월을 기점으로 봤을 때보다 현재를 더 위험하다고 이제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1분기, 2분기의 매출액이 이 정도였는데 3분기, 4분기에 이와 반사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가 된다면 저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서울바이오시스가 3분기 또는 이제 온기, 즉 4분기에 더 좋은 실적을 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바이오시스가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관점에서 지금 서울바이오시스의 성장성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 서울바이오시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LED 제조업체 서울 반도체의 자회사라는 부분, 네.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더더욱이 지금 어찌됐든 이 서울바이오시스의 좋은 상황들은 좀 이어지지 않겠냐. 네. 왜? 자금이 넉넉한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서울바이오시스는 이렇게 좀 마감을 해드리고요. 자, 제가 옷을 벗겠다고 얘기한 종목이죠. 네. 45만 원을 가지 않으면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33만 원대부터 잘 올라오기 시작해서 네. 지금 카카오 41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4만 원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예. 5%만 더 올라오면 저는 옷을 벗을 일은 없습니다. 일단 예. 자, AS 조금 해주시죠. 네, 카카오는 우리가 예상됐던 반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있었던 종목이고요. 코로나19의 수혜 부과가 됐던 언택트 관련된 이슈가 매기로 몰렸던 종목입니다. 물론 반기에도 예상됐던 실적 대비해서 반기 실적 발표 때는 오히려 조정 양상이 좀 있었는데 과감하게 조정 양상 시에 매수 전략으로 저희가 말씀드렸죠. 카카오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인 좀 상승을 했는데요. 카카오가 하반기 최대 이슈인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을 앞두고 매기가 몰리면서 단기적 관점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이 상장 이슈로 모멘텀은 좀 살아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만약에 이제 상장이 완료됐다면 재료적 관점에서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의 공모 청약 그리고 공모 청약이 끝나서 상장일까지에 대한 부분은 어찌됐든 계속 기대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상장이 딱 되는 순간 이 기대감은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또 상장 얘기가 나올 때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때는 이제 반드시 차익 실현해서 카카오 페이지, 즉 카카오 웹툰이 상장되기 전에 또 다시 모아가신 전략. 네. 이게 전략적인 부분인 것 같고 전술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시스웍입니다. 시스웍은요, 8월 20날이었죠.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발표를 통해서 아주 그 당일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8월 19일자 공시였는데 8월 20날 아침에 배포되는, 즉 새벽 공시가 진행됐던 종목이었죠.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시스웍은요, 8월 20날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발표를 통해서 최대 주주 지분 매각 계약 체결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이 회사는 조금 기형적인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죠. 뭐냐면 최대 주주의 경영권 양수도이긴 하나 인수인이 매수를 한 게 아니고요. 인수인은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납입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최대 주주의 지분은 다른 재무적 투자자가 인수하는 구도고요. 그리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 최대 주주, 이 3자 배정 납입자가 지정하는 이사 및 감사로 경영권이 변동돼야 되는 어떤 단서적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자, BBB가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서 즉 인수구도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이 BBB가 진단키트,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진단키트 전문 기업입니다. 이 이슈 때문에 최근까지 어제까지도 계속 연이어서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좀 했었는데, 자 이제 바로 오늘이었죠. 자 오늘 특별한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자 전환 청구권 행사입니다. 자 회사는 전환 청구권, 즉 이 회사가 기존 1회차 전환사채 발행을 했었는데요. 이 주가가 현재 발행가 대비, 그러니까 좀 행사가액 대비 지금 현저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전환 청구가 이뤄진 점인데요. 이 수량이 뭐 수량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전환 청구권 행사 주식수의 누계는요 49만 주입니다. 발행 주식수의 2.3%뿐이 해당이 안 되는데, 자 청구 금액으로 볼게요. 자 55억, 한 56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9억 1,000만 원, 14억, 즉 70억, 80억, 한 90억 정도 육박하는 이 대규모 전환 청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주가의 어떤 차익으로 본다면 지금 이 잠시 주가를 좀 볼게요. 지금 행사가액은 2,853원인데 지금 실수억의 주가가 1,750원입니다. 즉 행사가가 3,000원만 잡아도 3배 이상 300%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인 거죠. 이 관점에서는 이게 단기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앵커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수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예. 네네. 저는 사실 이런 회사의 어떤 이러한 새벽 공시를 내고 네. 새벽 공시 이전에 그 전날 이미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가면서 어떤 재료 노출이 다 된 회사.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은 미공개 정보에 의한 분명한 그 전에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고, 미공개 정보에 의한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공개되지 그렇죠. 않은 정보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은. 관계자 누구는 이미 다 알고 산 있는 거죠. 정보가 누구는 몰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게임이죠. 그리고 네. 이게 계속 상한가를 치고 연이어서 올라오면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을 보면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일반 주주들, 즉 모르는 주주들한테는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만, 안 좋은 선례만 남긴 거지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지금 모멘텀은 좋습니다. 크고. 근데 그것이 어차피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미공개 정보였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관점에서 이 종목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사실. 사실 저희가 루머라고 한다면 루머적 그렇죠. 관점에서 네. 그리고 소설적 관점에서 제가 접근을 한다면요. 네. 이 회사는요. 아직 선행되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경영권이 그렇죠. 바뀌지도 그렇죠. 않았고 예. 삼자 배정 그렇죠. 유상증자에 납입되지 않았습니다. 즉 회사를 붙여서 전환 청구 통해서 한번 해먹고 그 돈 가지고 유상증자 납입하고 엑시트하는 전략. 즉 그렇죠. 그렇게 갈 수도 회사를 있죠. 갈 수도 회사를 뭐 가져간다. 그런 관점에서 소설이 좀 유추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전환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 행사 차익을 보기 위해서 다소 좀 인위적이었지 않나 이런 좀 오해 소지도 좀 있고 제가 이제 회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회사가 어떤 주요 정보가 주요 공시사항이 발표되기 이전에 주가가 오르는 행위는 거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미 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이 실수억이 조금은 페어플레이를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90억 원의 이 전환 금액은 약 27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고되는 관점에서 실수억은 단기적 하락은 좀 불가피하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올인해서 매수를 한다면 그것은 즉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이 전환 청구의 어떤 물량을 파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시세 신규 매수 관점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네. 신규 접근은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아직까지 뭐 이행된 바가 없다는 것은 이 회사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악재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이행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는 뭐 제가 뭐 경험상입니다. 이 회사가 꼭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측면에서 예전에 모 회사가 이런 경우에 전환 청구를 통해서 막대한 주식의 시세 차익을 통해서 이걸 갖고 인수 자금을 사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회사가 이후에 크게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었는데 어떤 우리가 유추되는 그림들이 좀 비슷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또 약간 좀 급락세의 모습을 좀 보이는데, 네. 글쎄요, 이건 뭐 시장, 장마 칠 때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또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지어드리고, 시수학 자체는 그러니까 변영인 대표님도 지금 신규 매수는 아닌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죠. 너무 올랐고 그렇죠, 전환 너무 청구라는 올랐죠. 악재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가 만약에 점상을 가지 않고 거래를 회전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상승을 했다면 예.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이게 뭐 계속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점상을 갔죠. 예. 이런 종목들은 전환 청구 물량을 소위 신규 매수자들에게 던지는 그런 패턴이 좀 나올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는 좀 뭐 신규적 매수 관점은 좋지 못하다. 그렇죠. 접근을 좀 저는 금지해야 될 종목이 아니에요. 네네. 특히 내외 경제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접근을 좀 금지해야 되는 종목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자, 다음은 강스템 바이오입니다. 제가 이제 28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부터 시행되는 첨단 재생의료법. 그러니까 첨생법이라고 불리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줄기세포 치료, 줄기세포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강스템 바이오에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조정이 들어왔다가 한 이틀간 급등세가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요 지금 강스템 바이오에 대해서 또 다른 좀 우리가 중요시하게 체크해봐야 될 공시 내용이 있습니까? 특별한 건 없고요. 바로 예. 이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이제 기타 경영 사항을 통해서 특허권 취득 공시를 냈는데요. 자, 첨생법 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주로 부각되는 강스템 바이오텍인데, 자, 갑자기 그런 기대감 속에서 특허권이 좀 나왔습니다. 회사는요, P13K AKT GSK3라는 이 경로를 통해서 성체 줄기세포의 증식, 다분화 등 재프로그래밍을 촉진하는 CD49F라는 이 물질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특정한 세포인자의 세포인자를 이제 발현을 증가시켜서 높은 성체를 이 줄기세포에 이제 적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특허다. 이렇게 지금 회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상징적 의미가 이게 어떤 임상이나 어떤 치료제에 혼용되거나 이 치료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은 아닙니다. 즉 첨생법을 앞두고 시행을 앞둔 상태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좀 더 본격화되는 이런 관점에서 특허권이 취득이 됐다는 것은 향후 연구 개발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원활해졌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를 봐야겠다.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강스템 바이오뿐만이 아니고 지금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된 회사들, 그러니까 메디포스트, 그다음에 이제 네이처셀, 그다음에 이제 뭐 차바이오텍, 그죠? 그리고 프로스테믹스, 뭐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 코아스템, 최근에 이제 코아스템까지 보면 최근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봐요. 원래는 이제 소문에 사서 첨생법이 시행되니까 뉴스면 내일 이제 뉴스가 터져 나오면 내일 빨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이미 첨생법 시행이라는 뉴스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터져 나온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문이 돌다가 갑자기 터져 나온 뉴스가 아니라 이미 다 예견되어진 뉴스고 이미 다 예견되어진 상황이에요. 네네. 그렇다는 것은 뭐 뉴스에 팔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없을 뿐더러 더더욱이 이제 지금 28일부터 첨생법이 시행이 되면 네. 지금 제가 읊어드린 이 회사들이
그동안 정부의 승인 신청을 못했던 그런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해서 그렇죠. 승인 신청이 그때부터 계속 들어가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강스텐 바이오가 이런 부분을 벌써 특허 취득에 대한 부분을 공시했듯이 맞습니다. 이미 이 줄기세포 회사들은 이미 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첨생법 시행되면 바로 이 들이밀어서 승인 신청을 해달라고 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실험 뭐 임상시험이나 치료제 임상시험 개발 승인을 시험에. 해달라고 네.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미 그때부터 또 그 기사 자체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지금 여기서 차익 실현할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첨생법 시행되면 바로바로 지금 승인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본다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오늘 뭐 지금도 오히려 사야 되는 구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강스텐 바이오텍이 어떤 특허권 취득 결정에 따라서 뭐 주가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공시를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자, 특허권에 대해서 특허 활용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본격화. 우리가 이제 특허 활용 계획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상하게 좀 읽고 앞으로의 회사의 어떤 그림을 투자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첨생법 시행이 됐다고 해서 뭐가 결과가 나오고 뭐가 재료 소멸이 되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신호탄이 됐다는 거죠. 자, 첨생법 이전에 어떤 제약을 받고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제한 조치가 됐던 이런 규제들이 완화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생법에 대한 기대 시장에서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루머와 진실의 시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